안녕하세요. 와인의 모든 것을 활짝 열어보는 오픈 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떠나볼 곳은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곳이죠. 보르도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 바로 메독입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그런 와인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지도를 딱 펼쳐보면 매독은 그냥 지롱드강 따라서 길게 쭉 뻗은 좁은 자갈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평범해 보이는 땅을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와, 진짜 궁금하네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본다니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그 특별함, 뭐니 해도 가격을 보면 딱 와닿죠. 보세요. 최상급 샤토 와인 한 병이 물론 빈티지마다 다르겠지만 200만 원은 그냥 훌쩍 넘어버리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이건 뭐 단순한 술이 아니라 거의 예술품? 아니면 투자 자산으로 봐야죠. 자, 그럼 도대체 이 가치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근원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시죠. 네, 모든 위대한 와인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바로 땅이죠. 메독의 이야기도 바로 이 땅, 때로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 바로 자갈이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오픈와인 애청자분들이시라면 때로와 개념은 다들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메독 때로와의 핵심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메독의 아이덴티티는요, 기후, 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 토양에서 결정됩니다. 맞아요. 특히 그 큰 그림을 보면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해양성 기후가 있고 또 지룽드강이 만들어내는 미세 기후가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정말 중요한 축이에요. 변덕스러운 날씨를 강이 딱 잡아주는 그런 완충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보르도의 가장 핵심적인 공식이 딱 나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좌완과 우완이 나뉘잖아요. 바로 그 차이. 메독에 있는 좌완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자갈입니다. 그렇죠. 이 자갈 토양이 진짜 마법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물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빠져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물 찾으려고 뿌리를 아주 깊게, 더 깊게 파고들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돌이 따끈따끈해지잖아요. 그 열을 밤에 뿜어내서 껍질 두껍고 까다롭게 구는 카베르네 소비뇽이 완벽하게 익을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점토질 토양이라서 상대적으로 서늘한 우완이 메를로의 천국이 되는 것과 정말 완벽하게 대비되는 지점이죠. 이 때로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기록 좀 보세요. 고작 도랑 하나 건넜을 뿐인데 와인 품질이 완전히 다르더라. 이걸 수백 년 전부터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와, 소름 돋네요. 이게 바로 메독의 정수 아닐까요? 최고의 와인이 되기 위한 그 한 끗 차이, 그 미세한 차이가 결국 때로와에서 갈린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완벽한 무대가 깔렸습니다. 그럼 이제 주인공이 등판할 시간이죠? 두구. 바로 포도의 왕, 카베르네 소비뇽입니다. 네, 메독은 정말이지 카베르네 소비뇽을 위한, 카베르네 소비뇽에 의한, 카베르네 소비뇽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그 지배력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일반적인 메독 와인, 특히 뽀이악이나 생줄리앙 같은 핵심 아펠라시옹으로 가면 카베르네 소비뇽이 70% 이상 그냥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머지 조연들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죠. 이 친구들이 없으면 이 완벽한 밸런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바로 이 표가 그 역할을 딱 정리해주네요. 전 이걸 볼 때마다 오케스트라가 생각나요. 카베르네 소비뇽이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처럼 묵직하게 저음부를 깔아주면 그 위에 메를로가 바이올린 선율처럼 부드러운 질감과 풍성한 과실미로 멜로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카베르네 프랑이랑 뿌띠베르도가 플루트나 트라이앵글처럼 섬세한 향과 스파이스, 진한 색감을 탁탁 더해주면서 활용점정을 찍는 거죠. 와, 비유가 정말 찰떡이네요. 이 네 품종이 만나서 하나의 위대한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리고 그 교향곡의 지휘자이자 가장 중요한 파트는 바로 카베르네 소비뇽이 주는 강력한 타닌 구조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탄탄한 타닌 덕분에 메독 와인이 수십 년을 버티는 세계 최고의 장기 숙성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잘 만든 매독 와인을 어릴 때 열면 좀 뻣뻣하고, 아직 너무 거친데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십 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그 타닌이 비단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순간, 정말 말로는 다 표현 못할 그런 복합미와 우아함으로 보답하죠. 자, 지금까지는 자연이 준 선물, 그러니까 때르와와 포도 품종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매독의 명성을 아주 그냥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혔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1855년 그랑크리 클라스의 등급입니다. 매독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빼놓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시작이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였어요. 나폴레옹 3세가 우리 프랑스 와인 좀 뽐내봐라 하면서 보르도 상공회의소에 등급을 만들라고 지시한 건데요.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기준이 때르와나 전문가의 블라인드 테이스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전히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던 가격 순으로 줄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진짜 더 놀라운 사실은요. 1973년에 샤토 무통 로칠드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그 딱 한 번의 예외를 빼고는 1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등급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신성 불가침의 계급제도 같은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5등급부터 시작해서 저 꼭대기에 있는 단 5개의 전설적인 1등급까지 아주 명확한 피라미드 계급이 딱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와인 등급 매기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의 엄청난 브랜드가 됐고 절대 깨지지 않는 권위의 상징이 된 거죠. 와인 레이블에 그랑크류 클라스에 이 단어 하나 박혀 있으면 그냥 품질 보증 수표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인용문이 아주 그냥 뼈를 때리죠. 지금 다시 등급 매기면 탈락할 샤토들도 그랑크류 클래스라는 마법의 단어 덕분에 가격 거품이 끼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명성에만 기대서 요즘은 좀 별로인 것도 있고 반대로 등급은 낮아도 1등급 뺨치는 퀄리티를 내는 슈퍼 세컨드 같은 샤토들도 많다는 거죠. 아,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전통이라는 무게가 때로는 현재의 진짜 실력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등급만 맹신할 게 아니라 요즘 평가는 어떤지, 평론가 점수는 어떤지 이런 걸 함께 보는 지혜가 꼭 필요하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맞춰온 퍼즐 조각들, 때르와, 포도 품종, 그리고 역사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우리 잔에 딱 담겼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드디어 와인을 마셔볼 시간이네요. 생각만 해도 막 군침이 도는데요? 일단 잘 만든 어린 매독 와인의 잔에 코를 대보면요. 아주 진한 블랙커런트, 카시스 같은 검은 과실 향이 확 올라오죠. 그러다가 이 와인이 세월과 함께 숙성되면 그때부터 마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삼나무, 가죽, 젖은 흙냄새, 그리고 할아버지 서재에서 날 법한 그런 고급 파이프 담배 향. 이런 복합적인 3차 향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에 한 모금 머금으면 묵직한 풀바디감에 짱짱하지만 아주 잘 익어서 기분 좋은 타닌, 그리고 이 모든 구조감을 딱 받쳐주는 산도의 밸런스가 이야 정말 완벽하죠. 목으로 넘기고 나서도 그 여운이 길게 이어지는 피니쉬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와인은 역시 맛있는 음식이랑 함께 해야죠. 그래야 그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거든요. 이 슬라이드에 그 정답이 나와 있네요. 네, 특히 양갈비 구이나 두툼한 스테이크 같은 붉은 육류. 이건 뭐 거의 공식이죠, 공식. 네, 이게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고기의 단백질과 지방이 매독 와인의 그 짱짱한 타닌을 싹 감싸 안으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입안에서 완벽한 마리아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 와인의 떫은 맛은 싹 줄어들고 숨어있던 과실 풍미가 막 살아나는 그런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매독의 속살까지 깊숙이 들여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160년도 더 된 옛날 가격표가 여전히 절대적인 권위로 존재하는 세계. 만약 바로 오늘 이 등급을 다시 만든다면 과연 순위가 어떻게 바뀔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이 전통의 힘과 현재의 진짜 가치,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가 매독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마시고 싶어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3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카베르네 소비뇽을 왕으로 만들어준 자갈 때르와. 둘째, 여러 품종이 만나 교향곡을 만드는 블렌딩의 미학과 엄청난 숙성 잠재력. 그리고 마지막 셋째, 160년 넘게 아성을 지켜온 1855년 등급의 권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완벽한 정리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떠난 매동 여행 즐거우셨나요? 지금까지 와인의 모든 것 오픈 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